안녕하십니까.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 사용법 및 사례를 설명드릴 국토안전관리원 유승목 직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새로 업데이트된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에 관한 설명입니다. 일부 기능이 개선, 추가되고 전체 디자인을 직관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앱을 처음 업데이트하면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약 6개월간은 지속적인 오류 개선을 통해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니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앱 사용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물 자율안전 점검 앱 소개에서는 앱 개발 배경과 주요 기능 6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물 자율안전 점검 앱 활용 안전 점검에서는 안전 점검에 필요한 전체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전통시장의 자율안전점검 사례에서는 실제 안전점검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어떻게 안전점검을 하는지에 대한 사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 소개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는 점검자가 현장에 나갈 때 디지털 카메라, 균열자, 그다음에 점검 가이드 등 여러 가지 각종 도구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에 사무실로 돌아와서 개인 PC로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체 일련의 과정을 스마트폰에 앱을 개발하여서 전부 다 탑재하였고 그를 통해 안전점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국민 누구나 이 앱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에는 총 6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 변경부터 사회복지시설 교육까지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관계 변경에 관한 설명입니다. 관계 법령에는 시설물 안전법에 관한 내용을 전체 수록을 해두었고 필요할 때 각 항목별로 선택을 하셔서 열람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 매뉴얼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소규모 수학시설 안전점검을 할 때 국민들에게 배포하는 국민안전점검시설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PDF 형식으로 전자문서로 다 변환을 하여서 수록을 하였습니다. 필요하실 때마다 다운받으셔서 언제든지 열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상 사례 검색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입니다. 점검 중 이게 철근 노출인가 또는 누수 흔적인가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해당 기능을 사용해서 유사 사례를 검색해서 이 손상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 동영상입니다. 해당 기능은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다 걸어 두었는데요. 안전점검 동영상을 선택을 하시면 저희 국토안전관리원 채널로 넘어가서 필요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 퀴즈입니다. 시니어 점검원 분들께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몇 차례 퀴즈를 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원래 구글 폼을 통해서 배포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불편함을 좀 개선하고자 앱에다가 해당 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지사항에 시니어 분들께서 퀴즈를 풀어주십시오라고 공지를 보내면 시니어 점검원들께서는 앱에 들어오셔서 안전점검 퀴즈 버튼을 누르시고 해당 차수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퀴즈를 풀이하시고 그에 대한 수료증을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웹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새로 개선된 기능인데요. 우리가 PC에서 이런 화면들을 수료증을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점검 항목이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떤 점검을 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다는 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PC의 웹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점검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수행 기간에서 그 시니어 점검원 분들이 점검했던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점검을 했고 또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당 페이지를 만들어서 개발을 하였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앱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마이 페이지가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1번 있고 2번이 있죠. 인증번호 생성이 있습니다. 인증번호 생성을 누르시면 OTP 코드가 무작위로 생성이 돼서 개인 핸드폰마다 어떤 코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코드를 가지고
이 페이지에 보이시는 http://safe.sfma.or.kr로 들어가셔서 그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핸드폰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점검을 할 수도 있고 퀴즈를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웹페이지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었던 거에 대해서 핸드폰으로도 수료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지만 요거를 PC로 다시 출력하기 위해서는 PC로 한번 넘겨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교육 내역 수료 조회에 들어가시면 시니어 점검원 분들께서 수행하셨던 그 퀴즈에 대한 교육 수료 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 점검원 분들의 수행 기관 담당자 분들께서 시니어 점검원 분들이 얼마나 점검을 하셨고 어디에 점검을 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마다 저희에게 어떤 시니어 점검원들께서 얼마나 점검을 했는지 이런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시니어 점검원 분들이 점검하신 거를 그 각자 PC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기능입니다. 점검 내역 조회에 들어가시면 그 코드를 인증하고 들어가면 개개인의 코드가 부여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홍길동 점검원 분들께서 점검을 했다. 그럼 홍길동 점검원의 스마트폰의 코드를 인증하고 들어가시면 홍길동 점검원이 한 내역을 전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역들을 확인하시고 보고서까지 열람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 활용 및 안전점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율안전점검 앱은 기존의 앱과 크게 변한 그 흐름은 똑같은데 전체 디자인이나 그 다음에 사진을 넣는 방법들이 조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여기 1번에 보면 본인 인증 실시하기가 있습니다. 본인 인증 실시하기를 하시면 2번과 같이 카카오톡부터 문자 인증까지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본인 인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증을 하고 나시면 최초 점검 시에는 3-1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신규 시설물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고 4번으로 넘어가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경로당을 몇 개 점검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점검 이력이 존재할 때는 맨 하단에 보시면 점검 실시 버튼이 있습니다. 3-2와 같이 점검 실시 버튼을 누르셔서 4번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시고 나면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이 해당 버튼을 누르시고 6번과 같이 주소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럼 입력한 주소에 대한 검색이 결과가 나오면 7번과 같이 선택을 하시고 8번 내가 점검하고자 하는 건물이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검색된 주소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세움터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진 정보가 9번과 같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점검하고자 하는 대상 시설물이 다음 재원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해당 시설물의 대장 조회가 대장 이력이 조회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뜨게 되면 밑에 직접 입력 버튼을 누르셔서 해당 재원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원을 입력하게 되면 주요 마감재를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그럼 10번과 같이 지붕 마감재가 무엇이고 외부 마감재가 무엇이고 내부 마감재가 무엇인지 총 3개까지 중복 입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사진, 즉 정경사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정경사진을 찍는 요령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그 대상 시설물의 모습이 전체가 나올 수 있도록 좀 거리를 두든지 광각 카메라를 사용하시든지 하여서 건물의 전체 인면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저희가 보고서를 모니터링 할 때에 일부 구간만 촬영이 되면 이 건물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전체 마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구조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경사진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니어 점검원 분들은 현장에 나가셔서 이 정경사진을 반드시 찍어 주셔야 되며 정경을 입력하게 되면 13번과 같이 점검자 정보 입력 사항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도 조금 개선이 있는데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점검자 정보 입력 사항을 13번과 같이 입력을 하게 되면 14번 같이 총 4칸이 나옵니다. 원래는 3칸이었는데 4칸으로 늘어났습니다. 똑같이 점검자 명에는 점검자 본인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 소속은 3글자 시니어라고 입력해 주시고 직위는 시니어 점검원 6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측에 보면 탭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 화면을 누르시면 일반 사용자, 시니어 점검원, 기타 총 3가지 항목이 구성이 됩니다. 이때 시니어 점검원 분들께서는 시니어 점검원을 선택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니어 점검원 분들의 점검자 정보 입력을 하게 되면 다음과 똑같이 시설물 체크리스트가 19개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집안에 관한 사항인데요.
집안을 입력하게 되면 16번처럼 집안에 대한 설명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17번에 등급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러고 나면 사진과 앨범을 넣는 거는 기존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개선된 거는 사진을 등록하는 데 번거로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진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18번과 같이 사진 버튼을 누르시고 나면 자동으로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그 사진을 등록하실 때에는 자동으로 업로드된 사진 하단에 보면 메모 버튼이 있습니다. 이 메모에 위치, 손상 부위, 손상 내용 총 3가지 구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위치에는 할아버지 방 또는 지상 1층에 있는 할아버지 방이라 적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손상 부위에는 벽체, 기둥, 바닥 등 지금 점검하고 있는 해당 구조체의 부위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상 내용입니다. 손상 내용에는 벽체에 누수 흔적이 있다라고 하면 누수 흔적이라고 깔끔하게 적어주시면 되고, 균열이 있는 경우에는 균열 적어주신 다음에 균열 길이와 균열 폭을 각각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입력하고 나서 메모까지 작성하게 되면 등록하기, 삭제하기, 취소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이 버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 메모를 입력하고 나면 등록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원래 기존에는 사진 등록을 하고 선택을 하고 등록을 하는 한 세 번의 행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등록하기 버튼 하나로 바꿔서 등록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사진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는 이 사진을 삭제하고자 하면 그 사진을 선택하신 다음에 하단에 생기는 삭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사진이 없어지게 됩니다. 1번부터 19번까지 전체 체크리스트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항목에 대해서 19번까지 반복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점검을 하고 나면 여기 체크리스트에 없는 항목이라든지 또는 시니어 점검원 분들께서 따로 적고 싶은 총평란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1번과 같이 총평 및 건의사항을 적을 수 있는 칸이 생성되었으니까 여기다가 필요하신 추가 멘트라든지 추가로 의견들이 있으면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까지 총평까지 작성이 되고 나면 22번 보고서 버튼을 누르시고 23번과 같이 보고서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보고서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보고서 조회하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조회하게 되면 내가 어떤 보고서를 어떻게 썼는지 그 화면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면 그 일정 점수, 즉 특정 점수 미만일 때, 이 시설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점검 1대1 상담 기능이 그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시니어 점검원 분들께서 이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과 같이 펜 버튼을 누르시면 점검 신청서 양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28페이지와 같이 상담 신청 기능이 나오면 여기다가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시고 번호를 적어주시면 시니어 점검원 분과 저희 관리원 직원이 상담이 가능한 시간을 조율을 해서 1대1 상담 기능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 되게 많은 분들 또는 국민들께서 이 점검 신청을 해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점검을 상담하는 분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 전체 상담을 못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건물대로 순차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 조금 그 점검 신청을 하셨을 때 신청이 수락이 안 되거나 또는 너무 지연되더라도 그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안전점검 앱에서 또 새로 개발된 항목인데 요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해당 페이지마다 오른쪽 상단에 도움말 그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에 관련된 도움말들을 글과 그림으로 설명해 두었으니까 요 버튼을 적극 활용하셔서 모르는 점검을 하시다가 또는 앱을 사용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는 요 버튼을 눌러서 즉각 도움말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당 그리고 전통시장의 자율안전점검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구성은 기존의 보고서와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시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전경을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원을 확인해 주시고 또 사진을 이렇게 입력해 주셨습니다. 요 밑에 사진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기존에는 메모 버튼을 이용해서 입력을 하셨는데 이제는 아까 메모에 3칸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부재, 부위, 손상 내용 거기다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요 사진 옆에 칸에 내용들이 입력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적고자 하는 메모 사항들은 총평에다가 전체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보고 모니터링 할 때 이 손상 정도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존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그 손상을 사진을 찍고 메모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보고서를 생성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보고서가 완성되게 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도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손상 내용을 제일 처음에 전경을 찍으시고 이때 전경을 찍는 그 요령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전통시장은 건축물과 다르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전경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 출입구, 즉 뭐 국제시장, 그 다음에 무슨 명지시장 이렇게 시장명이 나와 있는 출입구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 폭, 그다음에 넓이 이런 것들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현장에서 시니어 점검원 분들이 요거를 측정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 주시고 전경만 제대로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시장은 모양이 다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찍을 때는 그냥 기둥이라고 적어주시면 안 되고 기둥 그 주변에 있는 상호명을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 보고서와 같이 도동 계란 앞 바닥면, 그 다음에 행복한 밥상 옆 기둥, 그 다음에 수 옷가게 앞 기둥 하부 이런 식으로 그 기둥 찍고자 하는 손상 부위의 주변에 있는 상호명을 반드시 적어 주셔야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기둥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존에 설명드렸던 영상과 똑같고요. 사진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기록을 해주시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37페이지처럼 이 점검 보고서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기존 안전점검 이전에 2월 15일 날 업로드하였던 영상과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 앱의 구성된 디자이닝과 그 다음에 개선된 사항을 조금 설명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 해당 체크리스트마다 점검하는 요령, 그 다음에 철근 노출이 뭔지, 그 다음 부식이 뭔지, 볼트 체결이 뭔지 이런 상세한 설명들은 이전에 올렸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앱은 시니어 점검원 분들 또는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개선을 하였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조금 직관적으로 바꿔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한 앱입니다. 그래서 이 앱을 활용하셔서 자가 안전 점검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